네, 이 NPL 투자는 개인 매매 사업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양도세가 1원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이 부실채권이란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가 채무자가 3개월 연체시킨 채권을 뜻하죠. 이 대출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통상 대출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저는 3년 동안 대출받은 그 돈을 자금으로 잘 활용하다가 3년 후에 그 원금 그대로 상환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보단 차주인 제가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 이유가 화폐의 가치는 늘 하락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뭐 마치 지금 현대사회에 이 10원짜리 동전이 없는 것처럼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금리, 우대금리를 활용한다면 높은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내 사업이 이제 불안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었을 때 이 눈두덩이처럼 커져버린 연체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초에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이 되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때 은행은 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채권을 할인해서 NPL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 같은 이 NPL 투자자는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NPL 투자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 전 어떤 글을 봤더니 이 NPL 투자는 극소수의 대부법인만 가능한 투자다. 여전히 그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저로서는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16년도 7월 25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법인만 유동화회사나 금융회사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가 됐지만 얼마든지 이 대부업법이 아닌 또 다른 법률을 활용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 개인도 NPL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대부법인만큼 일반 개인들도 NPL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부법인은 자본 여력도 부족하고 자산에 대한 한도, 제한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학원의 그 NPL 수강생이 누적된 수가 가장 많고 지금 이 순간 현재도 수강생이 제일 많은데 우리 학원을 중심으로 실전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대부법인을 설립한 수강생도 매년 수십 명씩 되고요. 대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일반 개인의 이름으로 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회사의 명의로 부실채권을 거래하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경매 수업을 듣고 낙찰을 받는 성공 사례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NPL 수강생들도 수업을 듣고 그 정도 NPL 투자를 하고 있다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학원과 수강생들이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100건 이상인데 아마도 공개되지 않은 사례까지 다 합친다면은 작년만 해도 100건 훨씬 그보다 더 이상일 겁니다. 다만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가장 대중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핵심 도시들이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도 유망한 지역들에 대한 채권은 양도를 잘 하지 않아서 거래가 어렵고요. 다세대나 다가구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채권을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파트가 많이 어렵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당연하고요. 오늘 오전에도 경기권의 어떤 아파트 채권에 협상이 다 됐다고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얼마든지 눈을 더 넓혀서 찾아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늘 반복되니까 조만간 그런 아파트 채권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곧 다가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수강생이 성공했던 NPL 실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강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법인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무려 60%고요. 투자 기간이 단타로 짧아서 이걸 연수익률로 환산하면은 수익률 100%다.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채권의 담보물은 안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 그래도 입지가 좋으니까 국평인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한 7억 중반 정도 형성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경매에서 한번 유찰되자 우리 수강생이 1순위 채권자와 접촉을 해서 그 채권을 할인해서 6억 3천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 달 2월 달에 경매법원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7억 4천만 원의 시세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NPL 투자로서 사전에 작업을 해놓으면 경매 낙찰은 거의 예상된 결과죠. 대부법인 없이 다른 법률 테두리 안에서 NPL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지난 2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한 3월 말에 잔금을 납부하고 순조롭게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서 우선 부엌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도 공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쾌적하고 퀄리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급매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모두 있었던 일인데요. 6월 달에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도 가격은 7억 3천만 원에. 우리 원우님 입장에서 지출 다 차감하고도 순수익이 한 7천만 원 정도 남는데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무려 60%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NPL 투자는 개인 매매 사업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양도세가 1원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오히려 우리 원우님은 이 시세 7억 4천에 낙찰을 받아서 급매로 빨리 단타로 처분하다 보니까 빨리 사이클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7억 3천에 매도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총 지출된 거, 그 중에서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을 포함해서 오히려 추후에 본인의 어떤 절세 효과로서 그 양도 차손을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매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NPL 투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이고 쉬운 투자 방법을 선입견이 있어서 모른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근데 우리 원우님은 좀 전문가긴 했습니다. 네, 그 작년부터 이 NPL 투자를 한 6, 7건 정도 이어가면서 그 경험치에 의해서 상당히 좀 실력이 쌓이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이 NPL 투자는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이 부실채권의 호황기인 올해 하반기에는 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NPL로 권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